올해 유난히 과학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영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가 동분서주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알고 보면 재미있는 호기심 놀이터죠. 바로 과학 뉴스인데요. 우리 일상에 깊이 숨어있는 신비한 과학 원리를 한 번에. YTN 뉴스 속 과학 한 스푼 어떠세요? 매력까지 한 스푼 더한 YTN 과학 뉴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과학 교양을 한 스푼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신 우리 양혜영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마다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였죠? 저희가 YTN에 일요일마다 과학 한 스푼이라는 코너를 이제 코너명을 지어서 뭐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조금 쉽고 재미있는 과학, 또 시청자들이 좀 흥미를 끌만한 과학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뉴스 진행하면서 이 과학 한 스푼을 많이 봤거든요. 주제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접해 있는 주제가 많았는데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뭐 일상적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조금 더 취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험에 대한 모습을 시청자한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함을 신경 쓴다든지 내용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안을 두고 주제를 잡고 아이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는데 이 불꽃축제와 관련된 주제도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과학 한 스푼에서 소개했던 주제들 중에서 혹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최근에 과학 한 스푼에서 했을 때 인기가 진짜 많았던, 그러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100만 건 이상 나왔던 게 샌드댐 관련된 아이템이 하나 있었고, 저는 지금 샌드댐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메마른 모래지만 살짝만 파보면 모래 안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샌드댐은 물을 모래층에 저장하기 때문에 증발을 막고 거의 얼지도 않아 가뭄이 와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기름 뜰채로 기름만 이렇게 회수하는 기술도 조회수도 잘 나왔고, 이제 댓글도 보면 연구원들이 연구한 이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조금 더 관심을 보였던 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께서 직접 취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기름 뜰채 아이템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진을 제가 2014년부터 취재를 했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특수한 뜰채를 이용해 유출된 기름만을 손쉽게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번 기름을 흡수하고 나면 버려야 하는 기존 흡착포와 달리 이 뜰채를 이용하면 여러 번에 걸쳐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해경에서 이걸 함께 공동 연구를 해보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그 CES 2022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실제로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관에 꾸며져 있는 한 중소기업이 실제로 그 기름 뜰채를 이제 기술 이전 받은 중소기업이었고, 그곳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는 모습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뭐 해외에 나와서 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발전되는 기술을 또 다음에 또 취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양 기자께서 직접 하천에 들어가서 소개해 주시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이거는 이제 하천에 많이 버려지는 부유 쓰레기를 어떻게 막아서 더 떠내려가지 않게 막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천 크기의 수로에 쓰레기를 떠내려 보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수복을 입고 그 하천에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네. 사실 내려가는 길도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좀 조심조심하고 겁먹으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이 수압 때문에 방수복이 완전히 제 몸을 이렇게 꽉 조여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장면을 보니까 확실히 고생해서 그 안에 들어간 만큼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연구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거라서 고생한 게 잘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그런 기사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이것도 과학과 연관된 이야기다 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좀 있을까요? 뭐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에 예쁜 단풍이 다 들지만 사실은 은행 중에서도 은행나무에 이 열매가 떨어지면 바닥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서 맞아요. 요즘 어느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이런 악취가 풍기지 않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산림과학원이라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뭐 DNA 기술을 이용해서 묘목 단계에서 분리해내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나무 냄새가 나지 않는 수나무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술을 마시면 담배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시다가도 술자리에 가면 꼭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도 연구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니코틴과 알코올을 같이 섞은 그 음료를 먹은 쥐는 그 알코올만 먹은 쥐에 비해서 각성 효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연의 가장 최대적은 술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들이 사실 과학과 좀 연관돼 있는 게 많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양 기자께서는 과학 한 스푼 말고도 YTN 사이언스에서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를 통해서도 또 다른 코너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이언스 투데이는 사실 국내 유일의 1시간짜리 이제 과학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마다 기자들이 출연하는 취재 파일과 사이언스 핫파이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선 취재 파일은 저희가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했던 내용의 뒷이야기 혹은 배경 지식들을 함께 섞어서 보도를 다시 더 좀 심층적으로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뭐 대부분 또 일요일에 이제 한 스푼에서 나갔던 아이템에서 이제 다 다루지 못했던 뭐 이야기들을 이제 취재 파일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핫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일주일 동안 과학 뉴스로 보도가 됐던 내용들 중에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들과 보도들을 5개의 순위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8분에서 뭐 10분 채 되지 않는데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과학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쫓아가실 수 있게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과학계 트렌드를 살펴보고 계셔서 누구보다 과학계 소식에 좀 빠삭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양 기자가 꼽아보는 2022년 과학계 핫3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또 남은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아직 조금 성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정상 궤도에서 잘 진행 중이거든요. 네. 오는 12월에 이제 달 임무 궤도에 들어설 계획인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가진 나라이면서 달을 이제 탐사를 한 나라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시 지금 붐을 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다시 계획한 아르테미스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달에 다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허준희 교수라고 한국계 수학자죠. 네.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드상 수상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한국 수학계도 이제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갈수록 과학과 관련된 기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학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 활약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대유행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쉽고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과학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수록 또 재미있는 더 소식을 더 전할 수 있고 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과학 뉴스를 보도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이 과학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좀 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한 스푼 그리고 사이언스투데이의 다양한 코너 통해서 쉬운 과학 뉴스 전해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